커피 정말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평생 라면만 드시고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약물도 따로 안 드시고 다른 음식까지는 안 드시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이에요. 근데 커피 먹으면서 오는데도 못 끊어요. 그래서 계속 용량이 늘려지는 거죠. 현대인의 필수품인 커피. 하루 한 잔도 안 될까요? 제가 초반에 욕 많이 먹으니까 커피, 우유, 계란 먹지 마라. 이 3종 세트.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픈 이유로 이거를 가장 먼저 꼽아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는 없어요, 실은. 커피 정말 많이 드신 분도 있고 술 담배 많이 하시고 그리고 한평생 라면만 드시고 사신 할아버지 할머니 건강하게 살다가 가신 분들 많아요. 네, 그분들은 스트레스가 없어요. 그리고 약물도 따로 안 드시고 다른 음식까지는 안 드시는 게 확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면 드시는 분은 라면만 먹었지 여기에 내가 부대찌개도 먹고 햄도 먹고 고기도 먹고 과잉으로 안 드셨다. 그분들은 또 다 살은 많이 안 찌셨다. 이런 게 전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지만 그만큼 우리 몸은 위대합니다. 자연 치유력은 위대해요. 그런데 그 갖고 있는 자연 치유력 림프 시스템을 기능을 마비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커피입니다. 그러니까 술, 담배는 발암물질이라는 건 다 알려주고 이제 네 선택이야 하잖아요. 근데 커피는 아직 그렇게까지가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미국 캘리포니아에서는 법원까지 갔습니다. 커피에 발암물질을 표기해라. 프랜차이즈부터 해서 뭐 모든 커피에. 그런데 이 엄청난 로비에 의해서 막혔죠. 왜 못했냐면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한 거기 때문에 그 기준점 잡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게 있어 보이잖아요. 로스팅이라고 하면. 볶았다고 표현을 하죠. 근데 태운 겁니다, 여러분. 태운 거예요. 제가 첫 번째 했던 사업이 이 커피 사업이었고 제가 직접 로스팅을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200kg, 300kg를 대용으로 볶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작은 로스팅부터 해가지고 그거를 직접 맛을 찾아내고 에스프레소 만들고 그 과정을 하고 납품까지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아요. 근데 그때는 아무도 커피의 부작용에 대해선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카페인, 약물입니다. 마약과 똑같은 약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독을 시키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뭐 하루에 카페인 300에서 400g까지는 괜찮다. 이 데드라인이 정해졌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지만 하루 한 잔은 괜찮아. 그것도 오전에 먹어. 이런 식으로 자꾸 기사가 나오고 간암 환자들한테 좋다는데 폴리페놀 성분 뭐 클로로겐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다던데 이런 기사들이 막 와요. 근데 종종종 이제는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 커피가 크레마라는 것이 그 거품이 이상지지혈증, 즉 고지혈증을 갖고 온다는 게 확인이 돼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사람들은 먹으면 안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면 그 다음날 다시 싹 내려가고 커피의 좋은 점들이 막 덮습니다. 왜? 커피 회사는 홍보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불편한 진실이 있는 기사들은 빨리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카페인은 둘째 치더라도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커피는 콩을 태운 거다. 그래서 고기도 몸에 안 좋다고 하는 게 태워 먹으니까 벤조피렌부터 해서 그 숯불 향기도 몸에 안 좋다고 하잖아요. 엄청나게 태웁니다. 230도까지도 태워요. 그럼 그 태울수록 맛이 좋고 오래 가요. 강한 맛이니까. 왜?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점, 세계적인 프랜차이즈점도 지금도 2025년도 제가 알기로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로스팅을 안 하고 수입해 옵니다. 이게 참 역설적이에요. 우리나라가 커피 소비량이 가장 높은데 인구 대비 1위예요. 미국, 중국 다음 3위지만 인구수로 하면 1위입니다. 커피가 그렇게 몸에 좋다면 하루 한 잔씩 먹은 게 좋았다면 다들 지난 10년 동안 사망률이, 발병률이, 질병률이 다 떨어졌어야 되는데 다 올라갔어요. 커피 소비량은 더 늘어나는데. 그래서 이 커피는 복합적인 발암물질이 나오는 게 확인이 됐고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이 발암물질들이 안 나오게 권고를 했습니다. 몇 ppm 이상. 근데 그게 지켜질 수가 없죠. 할 때마다 다 다른데 환경이. 생각해 보세요. 태워. 근데 그 태우기 전에 원두, 콩이 곰팡이 독소가 많아요. 곰팡이 독소가. 그래서 이걸 또 수입을 해야 되니까 방부제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농약 뭐 잔류 검사부터 해서 스페셜티 커피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드립커피가 그래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원두를 갖다가 로스팅 한 거를 갖다가 갈죠. 그럼 갈기 전에 산화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그 기름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식물성 기름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 이걸 갈아서 에스프레소로 압축할 때 단백질 변성이 일어나는 게 확인됐어요.
이거를 이제 에이지스, 당독소라고 하는데, 이게 담배와 버금간다.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치매를 갖고 온다. 달리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이런 수천 가지 밝혀지지 않은 수만 가지 화학 변성들로 인해서 우리 몸에 특히 카페인이라는 성분과 함께 결합해가지고 갖고 온다. 그래서 담배 피시고 술 드시는 분들이 커피를 못 끊으신 이유가 그겁니다. 서로 화학적인 물질들이 서로 땡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나 카페인의 부작용은 말할 것도 없고, 여러분이 각성 효과를 위해서 이걸 매일 하루 한 잔을 꼭 필요하다. 두통이 더 심해질 때 더 이제 용량을 늘리는데, 한 잔 기준이 벤티 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벤티 기준으로 하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돈 주고 내 몸을 상하게 하고 있다. 특히 우리 20대 2030 여성분들, 갑상선 기능 관련된 진단받으신 분들은 반드시 커피부터 끊으십시오. 갑상선 암 절제술 하신 분들, 신지로이드 평생 먹을지 말지 그 고민을 안 하시고 커피를 끊을지 말지부터 그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는 그만큼 우리 몸에 많은 악영향을 갖고 온다. 근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스트레스 없이 드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근데 5만 가지 검사 다 받으면서 아프면서 몸에 좋다는 약 챙겨 먹고 한약 먹고 건강기능식품 먹고 그렇게 돈 쓰시면서 커피는 안 끊으신단 말이에요. 커피 끊을 생각조차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건 자기 욕심이죠. 그래서 좀 끊었다가 몸 좋아지면 그때는 다시 드실 수 있다. 근데 나는 뭐 불면증도 안 오고 괜찮은데 개운해. 하루에 뭐 3잔 4잔 먹어도 10잔까지 먹어도 나는 좋은데 계속 싸우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몸이. 그래서 30, 40 때 그 싸웠다가 균형이 확 무너졌을 때 50, 60 때 암 진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냐? 아니에요. 안 늦었어요. 그때라도 커피 끊고 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회복하니까 뭐 간하고 콩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 안 된다? 아닙니다. 간도 예전에는 재생이 안 된다 그랬는데 지금 간 이식 수술하고 있잖아요. 콩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구체 여과율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반드시 회복할 수밖에 없고, 특히나 커피는 이 콩팥 위에 있는 부신이라는 장기를 쥐어짜가지고 코르티솔 호르몬을 막 쥐어짜서 우리가 각성 효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콩팥 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죠. 간은 좋게 하면 뭐합니까? 콩팥 기능이 약화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모순적인 정보만 주는 거예요. 커피에 대한 그 좋은 점은. 커피 좋은 점은 그냥 인생의 그 한 잔이 주는 여유. 근데 직장인들 제발 그 2-30분 줄 서가지고 커피 사는 여유. 저는 그거 꼭 즐길 필요 있나. 그 시간에 차라리 햇볕 쐬면서 한 바퀴 회사 근처 돌아라. 걸어라. 그 시간 동안. 그게 훨씬 더 돈도 재테크 되고. 커피 한 잔에 4-5천 원? 지금 계속 원두값 오르니까 뭐 저가 커피도 이제는 2천 원 막 이렇게 계속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저는 차라리 다른 데다가 내 몸에 좋은 유기농 채소 과일 아니면 한번 써봐라. 그 말씀을 드립니다. 커피를 끊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이 있나요? 커피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두통이에요. 근데 커피 먹으면서 두통이 오는데도 못 끊어요. 그래서 계속 용량이 늘려지는 거죠. 방금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왜 그러냐면 카페인 함량이 가공된 제품 아니고 아메리카노는 다 달라요. 그때그때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덜 들어오면 두통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근데 역설적으로 끊어도 금단 현상처럼 2주 정도는 두통이 옵니다. 근데 이게 좋아져요. 그다음 여러분이 커피 끊으면 좋아지는 게 역류성 식도염이에요.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있고 역류성 식도염 있고 만성이염 있고 십이지장 계염 있고 하신 분들이 병원에서 백날 위내시경 받아봤자 장상피화생, 위암 전 단계라 그래서 위벽이 세포들이 딱딱해지는 건데 병원에서는 약이 없어요. 왜? 예전처럼 소화제나 위산 억제제들이 위암을 갖고 온다. 그게 확인이 돼버려서 더 이상은 잘 처방 안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예전에 무조건 소화제 넣고 무조건 위산 억제제 그 흰색 그 액체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잘 안 주는 이유가 그게 뭐냐. 우리 몸은 양약, 약물에 대해서는 싫어한다는 게 밝혀졌어요. 그러면 커피도 약물과 똑같다. 그리고 변비 심하신 분들. 변비도 해결됩니다. 커피 끊으면. 왜냐면 이뇨작용만 좋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체액을 갖다가 수분만 내보내는 게 아니고 몸에 있는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그래서 무슨 기사까지 이제 뜨냐면 뭐 투뿔 한우 먹고 나서 먹지 말아야 될 음식 해서 보면 커피예요. 그 고기 식당이나 어디 자판기 있는 거 먹지 마라. 왜? 철분 흡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그게 뭐 카페인 때문에 그렇다고 이제 단순히 기전 얘기하지만 그만큼 커피로 인해서 에너지, 즉 그리고 비타민, 무기질, 미네랄, 영양소. 그래서 약사들도
유튜브 이렇게 유지하시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 보면 영양제와 커피는 먹지 말라 얘기를 하거든요. 영양제 흡수가 제대로 안 되니까. 그럼 약물도 같이 먹지 말라고 할 때 병원에서 말하는 게 술하고 커피예요. 그리고 인제 우유도 얘기가 들어가는 거고. 근데 여기에 대놓고 뭐 "과일 주스랑 약은 드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커피를 끊게 되면 두통도 좋아지고 그럼 피부 발진, 두드러기 이런 것도 자연스럽게 왜 몸에 쌓인 독소들을 배출하는 게 피부 아토피거든요. 비염이고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연결을 못 지을 뿐이지. 그래서 속쓰림이 있고 변비가 있으신 분이라면 반드시 커피 습관적으로 드시는 그 하루 한 잔만 끊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식품이라고 알려진 우유와 달걀은 어떤 점이 위험한가요? 계란과 우유. 그러니까 앞서 커피랑 마찬가지인데 하나 재밌는 얘기죠. 이 커피가 우리가 인스턴트로 보급화된 게 즉 연구에 의해서 나왔겠죠. 개발에 의해서. 중동 유럽에서부터 시작된 이 커피 원두를 아메리카노를 1901 년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이게 내린 거를 다시 고체화시켜서 말린 거죠. 그게 인제 인스턴트 커피 시초인데 언제 인제 전 세계로 퍼져나갔냐? 1차 세계 대전 때예요. 그러니까 1910 년대부터 왜 전쟁 상황에서 그 카페인이 주는 효과가 컸던 거죠. 근데 이때 같이 보급품으로 되기 시작한 게 동물성 단백질이에요. 그러니까 즉 가공육이죠. 거기에 뭐가 들어갔냐? 계란, 우유. 이런 거를 보급을 하려다 보니깐 살균 멸균을 하게 됐고 현재까지 이르렀다. 근데 제일 지금 또 건강 정보를 보시면 여러분이 반드시 아침에 먹어야 될 두 가지 하면요. 계란하고 우유가 나와요. 근데 이 전제가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 그래서 국가에서 난각번호를 4등급을 지정해 줄 정도입니다. 1, 2, 3, 4인데 말 그대로 1 번이 가장 좋은 환경인 거죠. 동물복지라는 말 들어보셨을 텐데 좀 모순적이긴 해요. 동물을 복지를 좋게 해 줘서 인간이 잡아먹게끔. 그러니까 그게 좀 어폐가 있는 건데 근데 우리 인간 입장에선 거죠. 그러니깐 케이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 환경에서 특히나 닭도 마찬가지로 동물성 살을 먹고 호르몬제 맞추고 항생제 맞추고 조류 인플루엔자 독감으로 다 떼주고 마는 그 원인이거든요. 그게 계란에도 영향이 가더라는 게 밝혀졌어요. 비소나 황이나 이러한 중금속도 있지만 후천적으로 환경에 의해서 목초 먹고 방목하고 그리고 유정란 자연스럽게 즉 교미를 해서 나온 달걀이 아니고 무정란. 그래서 우리가 저기 마트 가면은 유정란은 좀 더 비싸거든요. 그리고 무항생제도 비싸고. 근데 난각번호가 몇 번이냐 보면 막 4 번이에요. 그러니까 다 가둬 놓고 키운다는 거죠. 그럼 또 여기에 또 목초 먹인 닭 하면은 거기는 뭐 난각번호 2번 정도 가요. 유기농이라는 얘기가 붙기 시작하는 정도 되면 1 번입니다. 그러니까 닭이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면서 목초 먹고 서로 교미도 하고 스트레스 안 받고 낳은 닭. 즉 항생제도 안 맞추고. 이게 어디서 고스란히 똑같이 발견됐냐? 우유에서도 발견됐다는 거예요. 젖소가 가짜서 몽골에서 막 아니면은 알프스에서 우리가 알던 그 플란다스의 개에서 짜내던 우유가 아니고 이거를 전쟁에 보급을 하려다 보니까 살균 멸균을 해야 되고 그럼 살균 멸균했을 때 트랜스 지방이 나와요. 어린아이들 먹는 멸균팩 우유는요. 트랜스 지방이 0.3 그램 표기가 돼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0.2 그램 밑에는 0으로 표기를 할 수 있고 그 이상 되면은 이제 표기를 하거든요. 0.5 그램 이상 되면 문제가 아주 심각해지는 거고. 근데 우유에 그게 표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성이 된다는 거죠. 동물성 단백질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먹을 때 라떼는 피해라. 여기다가 우유까지 들어가니까. 그랬더니 뭐 이제 디카페인이나 방탄 커피나 도찐 개찐이긴 한데 저는 차라리 그런 디카페인을 먹을 바에야 차라리 그냥 커피 드시라고 해요. 왜냐하면 방금 설명드린 화학질 변성이 또 돼요. 카페인을 없애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우유도 A2 우유 들어보셨을 거예요. A1이라는 쉽게 설명드리면 돌연변이 단백질이 생긴 겁니다. 목축 과정 중에. 성장 호르몬제 맞추고 항생제 맞추다 보니까 없었던 A1 단백질이라는 게 일단 카제인으로 제가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카제인이라는 단백질이 소화 흡수도 안 되지만 우유는 그 이전에 이미 문제가 많이 생겨버렸다. 그래서 비염 아토피를 갖고 오고 달걀도 마찬가지잖아요. 달걀 우유가 완전 식품이면 어떻게 가공식품제에 항상 이 제품은 알러지를 갖고 올 수 있는 땅콩, 우유, 그다음 달걀, 토마토, 뭐 꽃게 이런 제품과 같은 생산실에서 만들어졌습니다라는 문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먹을 거는 내가 그래도 달걀 삶아 먹고 있는데 그럼 난각본을 1번으로 오늘부터 드세요. 우유도 유기농 우유로 드세요. 그렇게만 해도 좋아집니다. 소비자 니즈도 있지만 이게 안 좋은 게 계속 밝혀져서 낙농업계도 축산업계도 이거를 그대로 유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더 프리미엄을 붙여서 판매하지만 사람들이 더 찾는 거죠. 그래서 난각본을 1번이 한때는 한 구에 한 알에 1,000원 정도까지도 해서 판매했지만 지금은 생산자들이 늘어나면서 500원까지 떨어졌단 말이에요. 우유는 아직도 비싸죠. 밀크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럼 왜 먹냐는 거예요. 다 큰 성인이 송아지가 먹는 거를. 애도 아닌데. 그러니까 다 큰 노인을 근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동물성 단백질 우유 먹게 하고 이 우유를 갖다가 분말가루. 이게 분유죠. MVP라고 이름을 그냥 얼싸하게 그냥 있어 보이게 만들지만 분유예요. 운동하시는 분들 또 먹게 만들고. 근데 이게 결국에는 각종 부작용을 갖고 오는 게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참 이게 불편한 진실입니다만 매일 먹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너무나 양질의 단백질을 얻을 곳이 많아요. 저는 꼭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 단백질보다 월등히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동물성 단백질이 고기는 가공육은 이미 발암물질이어서 먹지 말라고 했고 이번에 25년도에 미국 대학교에서 재밌는 연구를 했어요. 이거 이제 뭐 뉴스를 검색하시면 나올 수 있겠지만 건강 수명을 해치는 음식들, 늘리는 음식들. 제 기억에는 미시간 대학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보면은 안타깝게도 동물성 식품, 가공육, 적색육 이런 거는 다 수명을 뭐 단축시킨다. 많게는 1시간씩.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느냐? 아침에 먹는 우유랑 계란도 들어가요. 샌드위치 이런 것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약회사나 낙농업계나 축산업계가 연구비를 안 주죠. 그냥 자체적으로 대학이 연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거는 많이 안 알려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없다. 채소 과일을 제가 계속 강조드린 이유는 비율이 너무나 동물성 식품이 압도적으로 많아져서 이 오메가 369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오메가3 영양제를 먹어야 된다라는 또 다른 마케팅에 우리가 놀아나지 말고 가공식품, 동물성 식품을 낮추면 되잖아요. 이게 가장 우리 몸엔 좋은 거라는 말이에요. 인위적으로 만든 초초초 가공식품을 제한하는 거. 근데 우유와 계란도 그 초가공식품에 들어가 버렸다. 커피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유는 정말로 이제 수준 높은 우유를 좀 드시면 좋고 계란은 난각번호 1번과 2번만 기억하셔서 매일 드실 필요는 없다. 가끔씩 재미로. 그리고 이미 외식을 하시면요. 이 계란은 어디에든 다 들어가요. 예, 요리에 제일 기본으로 들어가는 거고 우유도 어디에든 들어갑니다. 피자에도 들어가죠. 빵에도 들어가죠. 아이스크림에 들어가죠. 모든 데 유제품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몸에 이미 많이 가득 차 있어서 더 챙겨 먹었을 때 더 해가 된다. 그렇게 기억하셔서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야. 다들 커피 좋다 그러고 우리 우유, 계란 소위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거짓말하겠어? 저 건강풀에서 거짓말하겠어? 단편적인 그 단체를 위한 정보들을 갖고 왔을 뿐이지 전체를 보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주는 동물성 단백질이 줬을 때의 유해함. 요새 뭐 카니보어 다이어트 다시 유행하거든요. 근데 카니보어도 거의 전제는 그거예요. 깨끗한 고기예요. 무항생제 그리고 목초 그리고 스트레스 안 받는 환경에서. 근데 죽음을 당하는데 스트레스 안 받는 고기가 어딨어요. 근데 저 역시 고기 좋아합니다. 맛있어요. 이거는 맛있어서 먹는 거지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영양소 섭취를 위해서 먹을 필요는 없다. 이게 세계적으로 종교적으로만 봐도 수천 년 동안 확인이 돼 있었다. 인도 지금 거의 비공식적으로 중국보다 이제 인구수가 뛰어넘었지 않습니까? 그 일본도 마찬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지금 인도는 지금도 아직도 종교의 영향 때문에 육식을 많이 제한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인구수는 계속 늘어나요. 안 망하잖아요. 그리고 중동 국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단식을 하고 가장 먹는 게 채소 과일이지 고기를 먹지 않는다. 계란이나 우유를 그렇게 생활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중해 식단에서 뭐 아니면 여러 가지 좋은 식단에서 내가 올리브 오일을 계속 나는 그것도 전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렌틸콩이 좋다 그래서 매일 그 콩만 스트레스 받으면서 먹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날은 고기도 먹고 어떤 날은 계란도 먹고 우유도 마실 수 있죠. 저도 제 아내가 우유에 시리얼 먹고 싶을 때는 같이 먹입니다, 저를. 맛있게 먹죠. 아몬드 후레이크 너무 맛있어요. 쪼리뽕 너무 맛있어요. 그렇게 스트레스도 좀 푸시고 하는데 비율만 내가 잘 조절을 하자. 그러면 커피, 우유, 계란도
내가 내 몸에 맞게끔 적절하게 하는데 현재 가장 저는 말씀드리는 건 암 환자들, 특히 유방암 환자들, 자궁 질환 관련된 환자들, 여성들은 유제품부터 반드시 끊어봐라. 특히 호르몬제 처방받아서 드시고 계신 분들, 영양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위적으로 이거를 조절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부작용이 남는다. 영양제도 약물이랑 똑같아요. 제가 한약 파는 게 아닙니다. 저 한약조차 팔지 않고 그것만 했더니 결국에는 짧게는 뭐 3개월, 길게는 1년에서 3년을 거치니까 모든 약 끊고 호르몬 수치 정상화되고 종양 크기도 작아져서 유방암 수술도 하지 않고 그냥 1년에 한 번씩 가서 전이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저는 이제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한 5년 정도 되면 그냥 즐겁게 사셔라. 아무 이상 없다. 그러니까 그 원리만 파악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리 심사임당 구독자 여러분들 정말 많은 그리고 좋은 정보들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자기개발, 자기관리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사시는데 저는 먹는 것에서만큼은 강박과 집착에서 좀 내려놔라. 그래서 건강이라는 것은 결국엔 누가 주는 딱 정답이 있지 않아요. 결국엔 내가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됩니다. 즉 마음의 괴로움이 없어야 된다는 게 제가 그걸 진짜 건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그 방법, 나만의 방법을 잘 찾으셨고 이번 제 강연 영상이 먹는 것에서 그리고 마음 다스리는 법에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항상 첫 번째도 두 번째도 그냥 오늘 주어진 하루를 감사하고 즐겁게 사는 거다라는 말씀으로 강연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고의 치유는 예방입니다. 감사합니다.